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올해 69살의 강옥자라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황혼 이혼이 참으로 가볍게 여겨지더군요. 늙어서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분들도 많고, 자식들이 다 컸으니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도 주변 분들한테 이혼하라는 권유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럴 만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죠.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유산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말이에요. 애가 죽었는데 애미라는 게 잠이 와? 밥이 넘어가? 참 뻔뻔스럽다.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지. 인간이란 게 양심이 있어야지. 너희 집에서 그리 가르치든?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곤 했죠. 혼이 나면 보통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불쾌해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애미, 너 표정 숨기려고 고개 숙이는 거지? 어른 앞에서 입술 삐쭉 나온 것도 모자라 아침부터 죽상을 해서. 이게 아주 날 나쁜 시애미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게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죄송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죄송? 그게 죄스러운 얼굴이야? 늘어지게 잠자서 얼굴에 번쩍거리며 광이 나는데? 길에 다니는 개, 고양이 새끼도 새끼를 잃으면 티가 나는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니야. 이러니 애가 못 버티고 두 번이나 떨어져 나가지. 아이, 독한 년. 잠을 못 자면 유난을 떤다고 난리, 잠을 자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호통을 치시니 어떤 날은 숨조차 쉬기도 힘들더군요. 마치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친정이 가난하다는 것도 트집을 잡으셨죠. 다른 집 여편네는 며느리 잘 들여서 금가락지에 온천 여행에 복덩이 같은 손주까지 쑥쑥 낳아 안겨주는데 난 말년에 팔자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지. 애미, 너 말 좀 해봐라. 너희 부모는 너 이러는 거 알긴 아시니? 애 못 낳아 대 끊어 놓는 것도 아시고? 저는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고 계세요. 걱정도 많으시고. 그 대답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죠. 하! 기가 차서. 알긴 아는구나. 근데 알면 사죄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하자 있는 딸 자식 보내고는 뒷짐을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하긴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이 내 사돈이었음 이렇게 딸만 달랑 보내지도 않았겠지. 그 자식의 그 부모니 양심이 있겠어? 가난한 살림에 팔 게 없으니 양심을 팔아먹어도 진즉에 엿으로 바꿔먹었겠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지나친 건 애미 너지. 내가 많은 걸 바래? 딴 집 여자들처럼 금가락지 해달라고 했니? 온천 여행을 보내달라고 했니? 그저 기본적인 보통 다 하는 정도로 안 해온 게 지나친 거지. 아니야? 적어도 은수저 한 짝도 못 가져오면 이불이라도 했어야지. 이불 한 채 없이 딸랑 맨몸으로 와서는 밥만 축내는 게 며느리니? 거지 새끼지? 어떨 땐 내가 자선봉사라도 하는 심정이야. 아이고, 속 터져. 죄송해요. 그놈의 죄송소리 지겹다 지겨워. 너 그냥 우리 아들 앞길 망치고 집안 대 끊어놓지 말고 나가면 안 되겠니? 난 있지. 더 이상 네 꼴을 보고 싶지도 않아. 알어? 우리 아들 마음이 약해서 너 못 쫓아내는 거 알고 들러붙은 거 맞잖아. 아니야? 그니까 지금이라도 딱 갈라서.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더러 어딜 가라고요? 왜?
애 못 낳으니 어디서도 안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어쩌니? 우리 아들은 너 아니라고 해도 좋다는 애들 천지야. 차라리 그때 성격이 지랄 같아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목매던 여자한테 보낼 걸 그랬어. 그때 반대하지 말걸. 그랬으면 내가 이 꼴을 받겠어? 어머님 제발요. 또 눈물바람. 난 애미 너랑 있으면 진짜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아,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날 왜 나쁜 시험을 못 만들어 안달이냐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혼하면 죽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마치 두통처럼 말입니다. 이 통증이라는 게 참으면 좀 나아지고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통만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두통은 당사자가 참으면 뇌는 그걸 인지하고 못했다고 여기고 점점 더 큰 통증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참을수록 시어머니는 두통처럼 더 큰 상처를 줬던 거죠. 실제로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에는 반찬을 한 그릇에 모아서는 밥그릇을 방바닥에 탁 내려놓곤 말했죠. 네 주제 감히 시어미랑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겠다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개처럼 바닥에서 먹어야 맞지. 암만 같은 상에서 마주보는 것도 역하다.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그나마 걔는 집이라도 지키지 넌 하는 것도 없는 주제. 이 정도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야. 봐라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 개밥처럼 뒤섞인 그 그릇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참았던 것은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는 저희 둘의 문제지 안사람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개밥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머니 욕해요. 이놈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 그럼 대 끊어놓고 뻔뻔하게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은 걸 어쩌니? 뭐 그럼 날 내쫓게? 그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나가마. 네 어머니가 나가세요. 저도 그 편이 좋겠네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죠. 아들 너 진짜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어? 남편은 그 말에 한숨을 쉬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살면 되잖아요. 예? 없으면 좀 어때요? 무엇보다 엄마가 좋다고 한 결혼이었어요. 이 사람 엄마가 선택했다고.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래 인정한다. 내 실수였어. 여자가 자고로 순하고 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쥐어온 게 저 화상이고 내가 너 앞길 망친 거야. 그래서 내가 되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 뭘 되돌려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저거랑 이혼하고 너 하고 싶다던 결혼 그 여자랑 다시 하면 그만이지. 너 그 아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니? 걔로 해. 바꿔. 내가 이번에는 암소리 안 할 테니.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말하던 아들이 좋다던 여자, 그 여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남편보다 어린 나이에 만난 첫사랑 이준숙이라는 여자였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극심히 반대해서 헤어진 사이였다고 들었죠. 제가 두려웠던 건 남편이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헌데 정적이 흐른 뒤 겨우 입 밖에 꺼낸 말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죠.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겨우 그 짧은 말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제게는 공포더군요. 그리고 그 공포는 현실이 되었죠.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었죠. 정환이라는 이름을 지었더군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어쩜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배신감에 몸을 떠는 제 어깨를 잡고는 남편이 말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워낙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알잖아. 그 여자야?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소리 질렀어요. 그 여자냐고? 진숙이 그 여자 맞아? 맞아. 미안하게 됐어. 저는 그런 남편의 가슴팍을 때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죠. 기세 좋던 시어머니도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제 온 분노를 터뜨렸고요. 조금 진정이 된 이후에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일단 아들 하나만 있으면 당신도 덜 고달플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이건 아니야. 일단 생각만 해봐. 애를 좀 보기만이라도 해봐. 싫으면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이한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아이가 참 예쁘긴 하더군요. 동그랗게 뜬 까만 눈도, 보송보송한 솜털도, 따뜻한 냄새까지 내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점차 아이에게 정을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환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변하더군요. 여보, 정환이 밥 좀 더 챙겨줘. 애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건 단순한 투정이야. 애들이 다 그렇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 반찬도 야채랑 고기랑 늘 준비하고 간도 일부러 싱겁게 해서. 정성? 네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무슨 정성을 들이겠어. 애가 알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요즘 애들 눈치 빨라. 그런 식으로 대충 하면 말 안 해도 들킬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반박하니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휴, 다른 친엄마들은 다르다고. 애가 밥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어줘. 근데 당신은 애가 싫다고 하니까 딱 치우고. 그게 엄마가 할 짓이야? 자꾸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과자만 찾으니까 버릇을 잘 들이려고 그런 거지.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애가 좋다고 하면 그것만 먹이잖아. 먹여야지. 애가 좋다면 산에서 산삼도 찾아내는 게 진짜 부모야. 애가 싫다면 진수성찬이라도 밥상 없는 게 친부모고. 난 밥 안 먹는 것만 봐도 속이 타들어가는데 당신은 아닌가 봐? 역시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이야 그때 제가 했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언할 순 있었지만 그땐 아니었죠. 저 역시 초보 부모였기에 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소세지나 자극적인 음식도 좋다면 해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훈육하지 않고 뭐든 오냐오냐 받아주니 아이가 점점 통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정환이를 혼낸 적이 있었죠. 친구를 장난감으로 위협한 일이 있었고 그 아이가 넘어지며 손바닥을 다쳤기 때문이었어요. 정환아, 너 이건 잘못된 일이야. 반성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벌을 주려고 했는데 아들인 정환이가 반항했죠. 싫어. 걔가 먼저 장난감 안 빌려줬어. 내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줬고. 네가 달라고 하면 왜 줘야 하는데? 친구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친구 아니거든? 걘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환이 너 정말 오늘 안 되겠다. 제대로 혼나야지. 저는 그날 정환이의 엉덩이를 몇 대 때렸고 무릎을 꿇고 벽을 보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런 정환이를 보고 눈이 뒤집혀서 제게 소리 지르더군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정환이를 일으킨 뒤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저를 밀쳤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때려? 여보, 지금 잘못한 건 우리 아들이야. 정환이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혼내? 감히! 너 따위가! 여보, 자격이라니... 지금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앞으로 정환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 만약 정환이가 구박하는 거 내가 또 보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알았어? 이혼당해서 쫓겨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여보! 경고했어. 앞으로 혼을 내도 내가 혼을 내고 교육을 해도 내가 해. 당신은 애한테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그땐 나도 밀치는 걸로 안 끝나니까 알았어? 그때부터 남편은 외박하고 진숙이를 만나며 밖으로 또다시 나돌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워졌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무시하니 아들 역시 저를 밥 주는 식모처럼 여기더군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순수한 아기가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줬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딸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더군요. 그땐 이혼 아내 만에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또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좋은 아내나 며느린 되지 못했어도 두 아이를 키워낸 진짜 엄마가 되었네요. 자꾸만 밖으로 도는 남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던 시어머니까지 제 딸 정희가 머리가 크면서부터 제게 이혼을 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더 이를 악물고 참았죠. 핑계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진심으로 저희 애들이 결혼할 때 흠이 되는 게 싫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을 포기해서 그런지 여자를 셋을 만나든 넷을 만나든 아무 신경도 안 쓰였던 게 더 컸죠. 근데 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엄마, 이혼해. 요즘 이혼 별것도 아니래. 난 무조건 엄마랑 살 거니까 아빠 없다고 생각하자. 난 진짜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어? 딸인 정희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희야,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널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아껴? 2번만 아꼈다가는 버리겠네. 나도 다 알아. 엄만 평생 아빠 뒷바라지만 했고 아빠는 밖에 놔돌았지. 나도 다 기억한다고. 어릴 때 아빠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매번 이혼으로 협박한 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할머니는 또 어땠어? 그건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직전까지도 엄마 구박했어. 숨소리 거슬린다고 트집 잡던 게 할머니야. 알았어, 진정해. 엄마 알아서 해. 무엇보다 너 아직 어리고. 나 지금 다 컸어.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할 나이 아니고. 그리고 각자의 행복이 중요하지. 뭐 자식 결혼? 이혼? 뭐 그런 게 흠이야? 그런 세상 지났어, 엄마. 무엇보다 그런 집이면 내가 싫어. 부모가 이혼한 걸로 흠잡는 집안에 시집 안 가. 평생 혼자 살면 살았지. 얘가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 나 중학교 때부터 늘 생각했어. 이건 아니라고. 반면 아들인 정환이는 달랐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죠. 야, 그건 엄마 인생이잖아. 우리가 관여할 부분 아닌 것 같은데. 오빤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쨌든 두 사람 선택이지.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고. 무엇보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죄를 지었어도 반성할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이야. 그런 기회 같은 거 필요 없어. 두 아이는 그 문제로 자주 다퉜어요.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당시 저는 딱히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무렵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정희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남편이 밖으로 나돌던 게 사실이었지만
중학교 입학할 무렵부터는 정신을 차렸거든요. 심지어 본인 잘못을 반성이라도 하는 듯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죠. 그 변화는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수술과 항암을 하며 병마와 싸워야 했죠. 다행히 잘 이겨냈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진숙이가 남편 곁을 떠났나 봐요. 여보, 태어나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갈리더라. 내가 그간 했던 짓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알게 됐고, 그러니 앞으로는 잘할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남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아니, 죽어서도 당신만은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날 믿어줘. 당신 진짜 노망났어? 속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해. 저는 귀찮은 듯 대꾸했지만 남편은 진지하게 다시 말했죠. 지켜만 봐. 내가 진짜 당신한테 은혜 갚고 갈 테니. 당연히 전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헌데 그때부터 남편은 진짜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기 오리처럼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집안일도 척척하더군요. 밥상 차리는 것부터 설거지에 청소에 빨래까지도 모두 말이죠. 여보,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은 딱 소파에 앉아만 있어.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시작한다. 뭐라는 거야? 나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2번, 3번 할게. 저번에 내가 꼼꼼하게 못했네. 이번엔 자신 있어. 그러니 당신은 얼른 쉬시지요. 앉아있으면 내가 커피 한 잔 말아 드릴 테니. 여보, 진짜 왜 이래? 옥자야, 내가 제대로 한다고 했잖아. 진심으로. 몇 번 그러다가 말겠지 하고 내버려뒀는데 어느덧 그게 1년을 넘어갔고 애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도 이어졌죠. 저는 그때서야 진지하게 말했다는 걸 알게 됐죠. 실제로 어느 날 저녁에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기까지 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당신이 날 떠나도 할 말이 없어. 여보, 이제 그만해. 알았으니까. 진심인 거 알았다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니야, 지나간 일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그래도 당신이 날 떠나지 않고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컥하더군요. 적어도 그땐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딸인 정희는 아버지의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늘 의심했고 경계하면서 저를 보호하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그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런 대치 상황이니 부녀 사이는 좋지 않았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3년, 4년 정도 전에 추석 때였어요. 오랜만에 친척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장성한 애들에게 꼭 묻잖아요. 애인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같은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제 딸이 이러더군요.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모인 분들은 앞으로도 그런 질문은 삼가셨으면 해요. 더는 듣기 싫으니까. 저는 난처해져서 어색하게 웃으며 딸을 다그쳤죠. 정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때서?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 딸은 다시 친척들을 쭉 둘러보고는 이어 말했어요. 이유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기 싫어서요. 밖으로 나들고 엄마 괴롭게 하는 남자? 왜 여자는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데 전 그러고는 못 살거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나고 평생 혼자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 이모 삼촌들은 앞으로 잔소리 금지, 결혼 이야기 금지. 정희,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게 물었고 정희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왜? 사실을 말한 거야. 아빠는 엄마한테 평생 못할 짓만 했잖아. 그런 아빠 보면서 자란 딸이 어떻게 평범한 결혼을 꿈꿔? 애초에 머리라는 게 있으면 꿈꾸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아빤 정희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그건 과거고. 과거? 아빠, 난 아빠를 용서 못해, 절대로. 지금 엄마한테 잘한다고 해서 예전 일이 다 지워지는 거 아니니까. 바람이라는 게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피운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정희야, 그만. 제가 급하게 정희를 말렸지만 정희는 식탁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우습게도 그 뒤로 친척들은 그 누구도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정환이가 먼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았기에 저는 각별하게 주의를 했죠. 본디 보고 배운 게 모진 시집살이라 입을 잘못 놀리면 홍여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유리 다루는 것처럼 조심했고요. 덕분인지 며느리와 저는 제법 잘 지냈어요. 어차피 제가 부르지 않으니 1년에 한두 번 볼까 한 사이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을 무렵부터 며느리가 저희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뭔가 제게 할 말이 있어 보여 물었죠. 아가, 너 혹시 나한테 할 말 있어서 그래? 뭔가 말하려다가 말고 슬쩍 왔다가 그냥 가고. 내가 참고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나도 이제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할 말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혹시 정환이 사업 때문에 그래? 돈 필요해서? 당시 제가 추측한 건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 정환이가 결혼 전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크게 손해를 받고 그 빚을 남편이 대신 갚아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결혼 자금이며 아들 내외가 사는 집까지 남편이 대부분의 자금을 융통해줬고 그 뒤로 남편은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더는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 정환이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건 돈을 빌리려는 아쉬운 소리가 아니더군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들어서 망설였는데 어머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다른 건 아니고요.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시는 것 같아요. 뭐? 바람?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우연히 봤어요. 아버님이 어떤 여자랑 만나시는 걸요. 그건 오해일 거야. 네 시아버진 그럴 사람 아니야. 정확힌 이젠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더구나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 어머니, 한 번 바람 피우는 게 어렵지 2번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워요. 제 친구 엄마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친구 엄마는 이런 말도 했대요. 남자들은 관뚜껑 닫히는 순간에도 향냄새보다는 분냄새 좋아할 족속들이라나? 아무리 그래도 그 인간 정신 차렸고 요즘에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너도 알잖니. 머리를 굴리는 걸지도 모르죠. 지금 와서 이혼당하면 본인이 손해니까 즐길 건 즐기고 가정은 유지하면서 살자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바람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인한테 미안해서 잘한다는 말도 있고. 못 들어보셨어요? 미안해서? 네, 친구 엄마가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꽃다발에 목걸이에 자꾸만 들이밀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애처가가 되었나 착각할 정도로요. 근데 알고 보니 정확히 그런 걸 들고 온 날에 여자를 만나고 돌아온 거였다고. 저는 말을 더는 못하고 관자놀이를 누르며 앓는 소리를 냈죠.
그러자 며느리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리고는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이혼 당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이혼하세요.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서 새 출발하셔야죠. 언제까지 당하고 사실 순 없는 노릇이니까. 저도 괜한 소리 안 해요. 증거 있어요. 며느리는 심지어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남편이 어떤 젊고 예쁜 여자랑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그걸로 바람이라고 우길 순 없다는 건 저 역시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다며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든 증거가 있으면 모으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고 갔죠. 저도 그 이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에 꼬박꼬박 들어왔고 딱히 이상한 낌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멍하게 서 있기도 하고 저에게 뭔가 말하려다가 말기도 했죠. 하루는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 내가 만약 없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궁금해서. 뭐 재혼을 할 계획이라든가 하다못해서 애인을 만난다던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 왜 슬슬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다가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에 제가 쏘아붙이니 남편이 당황했죠.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황혼 이혼 많이 한다며. 우리 주변에도 몇 쌍 이혼했다더라. 그걸 보니 꼭 굳이. 여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노파심에 그래. 절대로 내가 그러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오해는 하지 마. 당신 생각이 듣고 싶었던 거야. 저는 그때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던 남편의 표정이 젊은 시절 그때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순간 또 바람을 피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오래전 느꼈었던 배신감마저 고개를 들었죠. 이전에는 남편이 여자를 몇 명을 끼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단련이 되었는데 아마도 저도 모르게 오랜 시간 제게 사과했던 남편을 믿게 되며 느낀 것 같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딸 정희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정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저는 며느리한테 들은 이야기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다 털어놨어요. 엄마, 당장 이혼해! 정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그래도는 무슨! 엄마, 정신 차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아빤 절대 안 변한다고 했지? 차라리 잘 됐어. 요즘 엄마 나이면 많은 것도 아니고 새 출발하기 딱 좋아. 엄마 혼자 사는 거 무서우면 내가 모시고 살면 되는 거고. 아빠랑 인연 딱 끊고 우리 새로 시작해. 엄마도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미련이 남을 이유 있어? 정희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렇게 당하고도 참고 또 참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라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야. 엄만 그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왜 엄만 당하기만 해야 해? 엄마 바보야? 정희야, 엄마 그렇게 살 거야? 평생? 지겹지도 않아? 일단 증거도 없고 그냥 대화하는 사진이야. 좀 다정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로 뭘 어째? 보통 남자라면 그렇지. 근데 아빠잖아. 아빠니까 그것도 증거가 되는 거야. 바뀌겠다며. 변한 모습 보인다며. 그러니 아빠는 오이밭에서 신발끈도 매면 안 될 사람이라고. 진짜 오이를 훔쳤든 아니든 상관없어. 무조건 이혼해. 정희야, 일단 엄마 생각에는 또!
애들 다 크면 이혼한다며. 나 시집 가면 이혼한다며. 나 결혼 생각 없고 우리 다 컸어. 그땐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니. 아직 확실하지 않고. 됐어. 엄만 자식 핑계 대면서 이혼 미루는 여자들이랑 다를 거 하나 없어.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게. 이혼을 한 가정의 애들이 불행한 것보다 이혼을 해야 될 가정을 유지하며 사는 가족의 아이들이 더 불행하다는 거. 정희는 그 말을 끝으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다 며칠 뒤 정환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엄마, 이것 좀 봐. 이 사진. 정환이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기억이 떠오르는 동시에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바로 잊고 있던 아들의 친모이자 남편의 첫사랑 진숙, 그 여자였던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한 걸 겨우 참고 아들에게 크게 내색을 하진 않았죠. 애초에 아이들 둘 다 그 여자가 친모라는 사실을 몰랐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여자 이야기를 하는 통에 이름만 겨우 아는 수준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아들과 딸 둘 다 그 여자가 아버지의 내연녀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 그 여자 아니야? 이진숙. 맞아. 가만. 근데 정환이 너 이 여자 얼굴 알아? 이름만 들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뭐 어쩌다 보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이름은 할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서 알고 있었고. 두 사람 바람 피우는 게 맞더라 이 말이야. 진짜 이 인간이... 저는 그 순간 정말 지쳐버렸어요. 돌고 돌아서 다시 진숙이라니. 세월이 흘렀어도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그 못난 꼴을 자식들 앞에서까지 보이는 남편이 끔찍하게 미워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덤덤한 표정으로 있는 아들 때문에 더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딸의 말처럼 아이들을 위해라고 하면서 막상 이혼 자체가 두려웠을지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그래서 애들을 방패로 불행한 가정 안에서 키웠구나 자책도 했고요. 엄마 이제 어쩔 거야? 또 그냥 넘어갈 거야? 이번에도? 이 여자라면 넘어가는 일은 없어. 엄마 바보 아니야. 그럼 이혼할 거 맞지? 확실해? 그래, 그래야겠구나. 이혼할 거다. 저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무조건 이혼하기로요.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비밀이 들통날까봐 결정을 더 앞당긴 것도 있죠. 지금 와서 남편의 내연녀가 나타나서 애들에게 본인이 친모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마주 앉혔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난 더는 못해 먹겠어. 뭐? 아니, 당신 도대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서운하게 했어? 남편이 절 쳐다봤죠.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혼하자고. 당신 진숙이 만났잖아. 나 다 알아. 무슨 소리야? 진숙이를 만나다니. 이제 와서 거짓말하지 마. 만난 적 있잖아. 그때 남편이 골똘히 생각하더니 뭔가 떠올랐다는 듯 입을 열어 대꾸했어요. 아, 그때? 여보, 그건 오해야. 그 2주, 일주일 전? 뭐 그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야. 정말이야. 우연히? 참 세상 신기하네. 우연히 만나서 애도 둘을 낳고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밖으로 놔둔 게 우연? 2번만 우연했다간 이미 재혼을 12번은 했겠네. 여보, 나 억울해. 진짜야.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아는 척해서 봤어. 그게 전부야. 당신도 알잖아. 나 아플 때 버린 그 여자를 내가 왜?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나 솔직히 그 여자 못 알아봤어. 애초에 생각도 안 났고. 봐도 아무 감흥도 없었고. 진짜 정말 순식간이었다고.
나한테 일말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말은 참 잘하네. 왜?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주기 아까워 그래? 제 말에 남편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죠. 지금 날 몰아가려는 거야? 혹시 당신이 남자 만나는 거 아니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어디서 누명을 씌워? 나야말로 누명이야. 난 지금 당신이 날 몰아간다는 생각만 들어. 알아? 그게 무슨... 진짜 말이 안 통하네. 피차 일반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날 그깟 몇 초로 폄하해? 내가 그렇게나 진심을 전달했는데 당신 고작 이 정도였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핥히고 뜯어놓고 몇 년 후에 연고 발라주면 그걸로 끝일 줄 알았어? 나도 성격 있어. 나도 이제 당하곤 못 살아. 뒤로 그 여자랑 뭔 짓을 하는지 나도 이제 신경 끌 거야. 근데 우리 애들한테 생모니 뭐니 이상한 말을 하면 그땐 둘 다 용서하네. 알았니? 우리는 그날 밤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과거 이야기까지 다 들춰냈죠. 아이들을 누가 잘못 키웠네, 너 때문이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고요. 하지만 결론은 씨 나지 않았죠. 남편은 억울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말로 인해 저도 더 추궁하지 못했죠. 막말로 내가 그 여자랑 바람 피울 때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초반에 입 다물고 있다가 정환이 데리고 와서 상처는 줬지. 근데 내가 그 뒤로 그 여자랑 안 만났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몰래 만났었어? 겉으로 당신한테 잘해주면서 뒤로 호박씨 깐 적 있냐고? 그야 그런 적은 없지. 실제로 남편은 정환이를 데리고 온 이후에는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녔죠. 정희를 데리고 온 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진숙이를 찾았고 그런 이유로 아이들 모두 내연녀의 이름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고 당신이랑 억지로 결혼시킨 게 억울했어. 그래서 당신한테 못할 짓인 거 알면서도 그 여자 만나는 거 속으론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라는 거 알지? 근데 나 뒤론 절대 구린 짓 안 해. 그런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결국 그날 우리는 답을 내지 못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 역시 남편의 설득에 조금은 넘어갔고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가 찾아와선 닥달을 하더군요. 이혼을 빨리 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조금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을 꺼냈죠. 헌데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시아버님이 이혼 안 하시려는 거 돈 빼돌리려 그러는 거예요. 뭐? 돈에 미친 거예요. 이전에 저희 형편 뻔히 아시면서도 최근에 사업자금 좀 달라고 했을 때도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그 돈을 다 진숙이란 여자한테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혼 전에 돈을 빼돌려야 하는데 어머님이 저랑 정원 씨 덕에 일찍 알아서 지금쯤 막 뒤에서 현금하고 있을걸요? 나중에 뒤져보면 땡전 한 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그럴 리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여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남편 말론 한두 해 함께한 사이가 아니라던데 보면 모르세요? 어머니, 남자들 첫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잖아요. 며느리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럴 것도 같았어요. 근데 겨우 그걸로 이혼 못해. 애초에 바람 피운 증거가 아니잖니. 알죠. 더 찾아야죠. 그건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무엇보다 증거 없다고 해도 같이 산 세월 덕에 절반은 무조건 받아요. 그 부분은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결정이 중요한 거죠.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큰 이유도 없이 이혼이 쉽게 되겠니? 되죠,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 고용해서 제대로 재산 분할 받아드릴게요. 뭐 이혼이야 적당히 합의하면 아버님도 그 여자랑 살겠다고 찬성하실 게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변호사? 돈이 많이 들지 않니? 어머님 일인데 저희가 그 정도 못할까요? 대신 나중에 재산 분할 받으면 그 돈 일부 정환 씨 사업자금 좀 지원해 주세요. 네?
그 정도는 해주실 거죠? 저희가 모시고 살아도 되고요.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그렇게 하자.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여기 도장 찍어. 괜히 아버지랑 싸울 필요도 없어. 이참에 엄마도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고. 최근에 관심 보이는 남자 없었어? 누구라도 만나, 어? 그런 게 있긴 하겠니. 엄마가 뭐 어때서. 더구나 엄마,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인 두는 거 이상한 일 아니야. 그게 뭐 어때서. 나이가 대수야. 오히려 자식들도 찬성하는 추세라니까. 평생 엄마로만 살지 말고 엄마도 누구 여자로도 살아봐야지. 아니야? 그래, 알았으니 그만해. 아들은 서류에 기입할 칸에 손을 대며 대꾸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도장. 이참에 엄마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엄마, 그리고 이참에 여행이나 다녀와. 머리도 식힐 겸. 여기 정리하는 건 맡기고. 갑자기 여행?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네, 어머니 힘드셨잖아요. 좀 쉬다 오세요. 외곽에 좋은 호텔 잡아드리려고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쉴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저희 정성인데 받아주세요. 이혼 서류도 제출하고 정리할 것도 많잖아요. 그 사이에 잠깐 다녀오시면 어때요? 아이, 그래도 어머니 제발요. 저희 마음 받아주세요. 두 사람이 워낙 간곡하게 말해서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 가는 날 아침, 저는 다시 정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정환아, 네 동생한테 연락 좀 해봐라. 며칠째 전화를 안 받네. 다 큰 애가 무슨 걱정이야. 바빠서 그런 거겠지. 어서 차 타. 늦겠어. 정환이가 저를 재촉했어요. 며느리가 차에 제 여행 가방을 싣고 앞좌석에 앉자 저도 차에 타려고 했죠.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건 차가 아들 차가 아니었거든요. 정환아, 이 차 누구 차야? 지인한테 빌렸어요.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요. 얼른 시간 맞춰야죠. 간 김에 마음 드는 분 있으면 데이트도 하고요. 또 장난친다. 저는 웃으며 차문을 열려는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정이었죠. 황급히 받은 저는 놀라서 딸에게 아픈 곳은 없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 빠르게 물었어요. 그런데 딸은 제 말을 도중에 끊더니 다급하게 절 불렀죠. 엄마, 절대 그 차 타지 마.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정이 너도 오려고? 아니, 제발 그냥 차 타지 말고 트렁크 열어봐, 빨리. 정희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희야, 무슨 트렁크를 열어? 엄마 제발 트렁크 열어보라고. 그때 제 아들이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죠. 엄마 전화 끊어. 정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걔 가끔 뜬금없는 짓 하잖아. 그냥 끊고 일단 차에 타. 시간 다 됐는데 이럴 거야? 아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얼마 만에 연락이 닿은 건데.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아니다. 차라리 이번 휴가엔 휴대폰 없이 가자. 줘. 내가 가지고 있을게. 휴가에 휴대폰 있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정원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죠. 얘가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빨리 차 타요. 늦어요. 며느리도 저를 차량 쪽으로 밀더군요.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저는 두 사람을 밀어냈고 빠르게 운전석으로 가 트렁크 문을 오픈했고 바로 트렁크로 달려갔어요. 설마 하면서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딸깍하고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어머니!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이 절 잡으려고 했지만 전 이미 트렁크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네요.
낡은 자동차 트렁크 안에 낯선 남자가 어정쩡하게 웅크린 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죠. 당신은... 저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얼마 전부터 제 주변에서 자꾸 기웃거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처음 접근한 것은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였죠. 저기 실례지만 이 동네가 처음이라 길을 잃었는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 근처 사는데 집을 못 찾겠어요. 여기 사시는데 집을 못 찾는다고요? 그럼 주소를 말씀해 보세요.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 벌써 치매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근처에 사는데 집을 못 찾는다는 게 이상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마주쳤네요. 또 뵙네요. 저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그러세요. 어쩐지 저번엔 길을 못 찾으셔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셨군요. 모든 게 제 오해였다는 걸 알고 어색하게 웃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혹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이웃 사이인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길 알려준 것도 보답하고 싶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길 알려주는 건 다 해요. 에이, 그래도 한번 시간 내어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 말동무도 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친구처럼. 네?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남자가 지금 트렁크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나와서는 한참을 곤란한 표정으로 있다가 신경질적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전 그쪽 아드님이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신고하시면 다 불어버릴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서로 터치하지 말고 빠이빠이. 오케이? 그리고는 차에 있던 짐을 모두 꺼내더니 차를 몰고 사라져버리더군요.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한 저는 아들에게 물었죠. 저 차를 왜 가지고 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시키다니. 정환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가, 너라도 좀 뭐라고 말을 해봐. 정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 있었지만 나중엔 며느리와 아들 둘 다 귀찮은 표정으로 제 질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 5분 정도 흘렀을까? 저희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멈춰섰고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오랜 내연녀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들 내외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는 인사를 했고 아들은 달려가더군요. 엄마! 우리 아들! 심지어 너무나 당당하게 정환이와 제 사이를 막듯이 끼어든 그 여잔 제게 이러더군요. 이제 상황 파악이 되나? 나 내 아들이랑 딸 되찾을 생각이야. 아니지. 되찾는다? 그런 건 친모인 내가 할 말은 아니지. 원래가 내 자리고 당신이 끼어든 거잖아. 이혼하겠다고 도장도 찍었다며. 그럼 끝이지. 이봐요. 봤다 왜? 그럼 이혼하면서 애들은 그대로 데리고 갈 줄 알았니? 난 친엄마야. 너 같은 여자랑은 다른 피가 이어진 생모. 무슨 뜻인지 모르지? 하긴 애도 안 낳아본 주제 뭘 알겠어. 부모 자식이 서로 피가 끓는 건 알긴 해. 됐고 여기까지 해. 더 추해지지 말고. 저는 다급히 아들을 봤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했죠. 억장이 무너졌고 꼭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는 서 있지 못해 비틀거리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과 정희가 어느새 제 뒤에 서 있더군요. 정환아,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 어떻게 네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빠야말로 어떻게 우리를 속여? 그리고 누가 엄마야? 이 사람이 내 엄마야. 내 진짜 엄마. 남편은 온몸을 떨더니 아들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치더군요. 이 망할 놈이 어디서 그런 말을 여기서 뱉어? 그러자 내연녀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 앞에 섰죠. 누굴 때려? 내 자식을 왜 때려요?
애초에 저 여자 자식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엄마 소리 듣는 게 맞지 않아요? 남의 자식 키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 새끼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둘 사이의 자식이라는 거. 이러지 말고 우리 전처럼 오순도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더러 우리래? 미쳤어? 나 자식이 없어. 너무 외로웠다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미쳤구만. 그때였어요. 아들이 제 딸에게 가더니 호소하듯 말하더군요. 정희야, 넌 몰라. 저 여잔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야. 이분이 우리 엄마야. 뭐? 오빠 너 미쳤구나. 드디어 돌았어. 미친 건 너야. 우리 친엄만 저분이야. 이진숙. 우리가 엄마로 알고 있던 사람은 그냥 아빠 본처일 뿐이고.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놀랐겠지. 근데 우리는 저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야. 피가 이어져야 가족이지. 아니야? 정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요. 친엄마 못지않게 사랑했다고 자신했지만 아들의 태도를 보니 제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아들을 저희 딸이 때린 거였습니다. 키워준 부모가 진짜야. 낳기만 하면 다 부모야? 무슨 꿍꿍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야? 오빠 너 지금 큰 실수했어. 알아? 정희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들은 억울한 듯 대꾸했죠. 친엄만 날 이해해. 내 사업자금도 대준다고 했고 둘이 이혼만 시켜주면 뭐든 다 해준다고 했다고. 정희 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할 거야. 뭐 어려워? 원래 너도 엄마 이혼 원했잖아.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 좋은 거고. 닥쳐. 그럼 오빠가 섭외했다던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으면 넌 나한테 죽었어. 알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저 아빠가 이혼 안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바람 피우는 척 사진만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한 거야. 아 근데 너 이제 와서 왜 그래? 넌 아빠 꼴 보기 싫어했고 난 친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건데 둘 다 윈윈 아니야? 윈윈? 너나 좋겠지 멍청한 놈아. 그때 남편이 당황한 표정의 진숙이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과거는 과거니까. 난 이제 옥자 하나뿐이고 솔직히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당신이랑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거짓말.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린 합쳐야지. 어? 애들은 다 컸고 생모냐 아님 키워준 엄마냐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결정이지. 무엇보다 지금 난 나밖에 생각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살다가 눈 감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라도 용서받았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탕질 그만하고 떠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또 당신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 여보, 난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했어. 사실 정환이가 바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미친 듯이 질투했어. 당신을 의심했고. 근데 생각해보니 당신이 아니라 지난날에 내가 했던 짓 때문에 의심을 했던 거더라고. 못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천벌받을 짓을 했으니 당신이 떠날까봐 불안했던 거야. 저는 사진을 확인하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정환이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다는 걸 말이죠. 사진 속 저는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트렁크 속 남자와 함께 찍혀 있었고 제법 친근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제가 보고 의심했던 남편의 사진과 구도가 똑같았죠. 여행도 트렁크 속 남자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트렁크에 있는 남자가 또 우연을 가장해서 제 앞에 나타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호텔에 둘이 있는 사진을 찍으면 남편도 이혼 안 한다고 버틸 수 없을 테고요.
또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일부러 그 남자 차를 이용해서 호텔에 저를 데려다 준 것도 모두 그 계획에 포함된 거였죠. 제가 낯선 누군가의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필요했으니까요. 남편이 정환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환아, 네가 키워준 정보다 나은 정이 먼저라면 이제 우리랑 인연 끊고 네 친엄마랑 살아. 알았지? 난 너의 선택을 비난할 이유가 없지만 더는 안 사람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거든. 아빠! 어서 안 가고 뭐해? 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모뿐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다 큰 아들 선택 방해할 생각 없으니 모시고 잘 살아. 그때 며느리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모시다뇨?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흰 그저 사업자금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저희가 왜 이분을 모셔요? 용서? 무슨 용서? 앞으로는 우리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세아가 너도 잘 지내렴. 넋이 나간 아들 내외와 진숙이 그 여자를 두고 우리는 택시를 불러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간의 이상했던 행동도 오해였다는 것, 남편이 제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젊을 때 당신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당신이 날 떠나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참았어. 질투하고 화나고 미칠 것 같았지만 참았어. 근데 그걸 겪어보니 알겠더라고. 내가 젊을 때 당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주 조금이지만 당신이 겪은 고통을 겪어보니 더더욱 잘 알겠어.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죠. 평생 참았던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낸 것 같았죠. 정희도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희에게 물었죠. 정희야,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트렁크에 남자가 있다는 거 말이야. 아빠 내연녀가 찾아와서 자신이 친모다, 우린 이런 계획이다 이러던데? 무시할까 했는데 혹시 몰라 살살 긁어보니 술술 말하더라? 아마도 엄마랑 내가 연락을 안 한다고 하니까 찔러볼 요량이었겠지. 생모 만나서 놀라진 않았어? 엄마, 그런 걸로 놀랄 나이 아니고 그 말 듣고 엄마한테 더 고마워졌지. 다 늙어서 외로우니 자식을 찾는 여자? 제대로 된 부모일 리 없잖아. 어쨌든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연락했어. 다행히 제때 도착해서 다행이야.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정희의 손등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희야, 이 못난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 노릇 좀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염친 없지만 부탁하마. 그 말에 정희가 배시시 웃었죠. 좋아. 대신 앞으로 쭉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고. 할 수 있겠어? 약속하지. 미안하다 정희야. 그리고 고마워. 이 사람 편에 서줘서. 당연한 거야. 엄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날 작성됐던 이혼 서류를 찢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 뒤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정희도 자주 집에 놀러 오고 남편도 여전히 저한테 잘해주고 있죠. 정환이와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며느리가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더군요. 덕분에 명절에 저희 집에 와서 과일 한 번을 안 깎아본 며느린 돈 욕심에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죠. 진짜로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는 걸. 그래도 그러니 인생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이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